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선거가 이제 그 사전투표도 끝났고 본투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좀 눈에 띕니다. 왜 근데 그런 게 있죠. 큰 대회를 앞두고 큰 시험을 앞두고 실력이 짱짱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대충 그냥 여유롭게 그냥 임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쫄리고 뭔가 좀 내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공부가 잘 안 됐다 하면은 막 그냥 수능 전날에 그냥 막 밤새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것도 막 외우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봐도 딱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투표를 앞두고 별다른 논란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전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제시하는 거나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냥 터져 나왔던 얘기들, 특히나 이제 그 김준혁의 양파 같은 남자죠. 그렇죠? 까도 계속 터져 나오는 그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말고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별다를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별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트집 잡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인 거죠. 수능을 보러 가면서 애가 공부가 안 됐는데 엄마한테 그냥 아침에 나자 그냥 짜증을 내는 것이지. 왜 나한테 과일 깎아다가 줬냐고. 왜 나한테 이거 해줬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짜증을 부리는, 투정을 부리는 약간 그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 진짜 발광하고 있는 걸 보면은 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논란 한 가지가 있었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항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표장에 대파를 가지고 간다면은 그거는 제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투표장 앞에다가 놓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그거를 가지고 입틀막도 부족해서 파틀막까지 하냐, 선관위에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 이러고 있고요.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관위가 진짜 얍실하다 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조국이 지금 보니까 얘는 신났네. 경남말로 진짜 얍실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얘는 왜 허관을 자꾸 이렇게 사투리 씁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그렇죠. 아마 경남 분들이 보시면 얍실하다 이렇게 조국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말장난도 하네요. 대파 두려워하는 세력, 대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까지 하고 앉아 있는데, 애당초 대파 논란은 가짜뉴스 선동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가격이 한 800, 700 몇십 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875원이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875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875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대파 가격을 875원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떠들면은 이게 진짜 가짜뉴스 그 자체 아닙니까? 선동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가 이번에 얘기한 것도 얼핏 들었을 때는 대파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얼핏 들으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팩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이 얘기를 왜 했냐, 선관위가. 누가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민원이 나오면 그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부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애당초 민원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였다가 되고,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대파를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라고 답변해야 돼? 질문 자체가 항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가도 되냐라고 했으니까, 항의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대파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환장한다라고 하는 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적인 무슨 항의하겠다는 목적으로 과일 갖고 가서 과일 뿌리고 방울토마토 뿌리고 샌드위치 뿌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대파 들고 가서 이렇게 설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무슨 파틀막에다 이렇게 설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 거예요? 이재명이가 쫄린 거죠. 막판에 가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최후에 공개가 된 것들을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리하다라는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쳐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명 이번에 사전투표 어디서 했습니까?
대전 카이스트에서 했죠. 그렇죠?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 그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충청도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충청도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그 충청도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마지막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3월 넷째 주에서 국민의힘이 셋째 주 대비 15%나 급상승을 해서 46%가 나왔고요.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은 43%였는데 21%나 급락을 해가지고 22%가 됐습니다. 그게 3월 넷째 주입니다. 개딸들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리얼미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냐? 35.6, 국민의힘이 43%로 리얼미터조차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3월 셋째 주, 넷째 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갭투기 문제 때문에 이영선이가 공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영선보다 이영선 가니까 누가 왔어요? 양문석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공영훈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빠 찬스, 딸 찬스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등장을 했고 양문석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설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말 대가 이재명 저리 가라. 저리 갈 수 없죠. 이재명이는 저리 잘 안 가니까 막말로서는 이재명 막 그냥 뭐 비할 바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김준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영선을 가지고도 충청도가 이렇게 민심이 바뀐다면은 양문석, 김준혁, 공영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엄마가 뭐 하나만 해줘도 막 그냥 막 신경질을 내는 학생처럼 과일만 깎아줘도 나 과일 안 먹어. 과일 좋아하면서도 과일만 안 먹어. 뭐 이런 애처럼 성관이를 가지고 저렇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있어요. 4월 4일 또 유세 현장에서는 울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랑 이준석이 이런 면에서는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잘 웁니다. 즙 하나만큼은 잘 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어릴 적에 지하철 4호선으로 퇴근하던 아버지가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기를 바랬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도착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게 이준석의 이미지 때문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기 조선 그 노동 TV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김정은이가 애들 막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막 눈물 같은 거 흘리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약간 저는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준석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기를 바랐을까? 그리고 지금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동탄 아이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흘린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재명이 얘기했던 악어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31%가 나왔고 공영훈 후보가 40%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들떴어요. 이준석이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개혁신당도 젊은 층 기반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역대급 이번에 또 사전투표율이 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한테 더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또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일베 펨코 기반의 일부 강조하시더라고. 일부 이대남 기반이지 개혁신당이 갈라치기다는 못된 짓거리만 배운 게 무슨 놈의 젊은 세대 정치인이라고 어떤 분이 진짜 일가를 날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2030 남녀의 개혁신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국갤럽의 2024년도 3월달 자료입니다. 3월달 월간 통합 자료인데요. 2030 남녀 중에서 20대 중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게 남자가 6%, 여성은 2%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이 7% 그리고 여성이 2%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망한 거라는 거예요. 공영훈을 이긴다?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만 없었으면 우리 그 한정미 후보였나요? 한정미 후보랑 단일화가 돼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 했었는데 참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애당초 그리고 이준석이가 왜 화성으로 지역구를 선택했을까? 그냥 노원으로 나갔으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미스테리입니다. 아직도 저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이 물론 뭐 조국 자체가
코미디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전략을 잘 짠 건 뭐예요? 공중전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지역구 나가지 않고 비례로 그냥 다 짜가지고 공중전하고 물론 이제 그 말 자체가 헛소리이기 때문에 정치 이상한 뭐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애들한테만 호응을 얻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호응은 얻고는 있잖아요. 그 사이비 애들한테 그렇게 공중전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왜 화성을 갔을까? 아직도 좀 제가 의아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대가 34.7세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하는 40대가 많다라는 뜻인데 왜 화성을 선택했을까?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럼 조국이 하는 것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준석이 원래 그 주특기가 관종기 아닙니까? 조국처럼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할배가 나와가지고 김종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내가 김종인이가 이준석한테 합당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합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 거 아니냐. 김종인은 분명히 합당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주변 사람들이 당대표가 솔선수범을 해서 앞장서야지 될 거 아니냐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김종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준석이가 비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야지라고 이렇게 밀쳐냈기 때문에 어거지로 그냥 이준석이가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수혜는 누가 고스란히 입게 된 겁니까? 천하람이가 입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엔 천하람도 원래 순천에 나가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잡아놨다가 바로 전날에 취소하고 비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을 그렇게 막 등 떠밀렸던 뭐 덩치도 막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뭐 이준석이 뭐 튕겨 나가 이준석도 덩치가 좋아서 잘 안 튕겨 나가려나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뭐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천하람이는 지역구 자기가 순천 나가겠다라는 거 그렇게 하루 만에 번복하고 비례 2번 받아놓은 상태인 것이고 지금은 온갖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막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가 그런 식으로 밀쳐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준석 반드시 이길 거다. 이준석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줘야지. 얘기라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참 딱한 지경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천하람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 2번 받았는데 과연 천하람까지 순번이 갈지 아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준석도 정치 쓰면 끝장날 것이고 이재명도 끝장이 날고 천하람도 끝장나고 조국은 구속될 거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